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청년의 진심인 대통령 후보, 알고 나면, 청년들도 알고 나면 김문수를 외칩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10대, 20대, 30대들이 아는 김문수, 지금의 현재 10대, 20대들은 김문수를 몰라요. 그리고 30대, 40대들에게는 김문순대로 알려져 있죠. 김문순대. 그 소방관하고 그 전화, 그런 거 정도 알지, 김문수의 그야말로 충격적 장점들, 과거의 전설적인 그 일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라요. 언론에 소개된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김문수 이분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3번을 했지만,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일이라든가, 어디 전면에 나서서 뭔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많이 못 탔어요, 일단은. 그리고 경기도지사 2번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이제 중앙 정치권에서 언급이 안 됐습니다. 엄청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판교 개발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손학규 경기도지사 때 시작된 것이지만 이 완성을 본 것은 김문수 때거든요. 그 판교가. 판교 테크노밸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광교, 수원하고 그 용인하고 이렇게 인접한 거기에 광교 신도시 있죠. 주로 이제 수원 지역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뭐 바이오 관련 뭐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나노 기업들도 상당수 그 모여 있잖아요. 그것 또한 김문수에 의해서 이제 꽃을 피운 그런 지역이죠. 광교 개발. 거기다가 평택에 뭐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이런 초대형 IT 기업들이 또 들어오게 한 그 과정, 거기도 김문수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고요. 그것뿐 아닙니다. 파주에 가면 또 LG 디스플레이죠. 그 무슨 단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도 굉장히 거대한 어떤 사업 아니었습니까? 또 거기다가 광역 도시교통망이라고 하는 GTX, 그것을 최초 입안하고 설계하고 기획했던 인물이고요. 뭐 따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갖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그 광역 자치단체장 가운데는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서울시장 때 뭐 그야말로 이제 비교될 정도로 많은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정책도 많아가지고 평생 이 결손 과정이라든가 문제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돌보는 그런 어떤 실효적인 정책도 갖고 있었고요. 평생 돌봄인가 뭐 그렇죠, 이름이.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 이슈,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와, 정말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기다린 바로 그 대통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걸어왔던 길 자체가 일종의 드라마, 서사, 영화의 주인공이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제적을 2번이나 당하고, 그 전에 벌써 고등학교 때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대한민국 3대 명문고였었죠, 과거에는. 경기고, 경북고, 경남고, 이렇지 않습니까? 3K. 거기다 하나 더 넣으면 이제 광주일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 경북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삼성 개헌을 반대하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인물이고요. 이제 그 피가 대학으로 들어가서 제적을 2번 당했죠. 학생운동, 그 후에 노동운동, 도르코라고 하는 공장이 과거에 있었죠. 거기 이제 취업해서 7년간 있으면서 또 노조위원장 하면서 노동운동 뭐 거치면서 감옥에도 가고 말이죠. 감옥에도 2번이나 들어갔죠. 그리고 전태일 열사와 가장 관계 깊은 인물이 김문수 이분이죠. 노동운동의 이제 상징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전태일인데, 전태일을 살아생전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대요. 아는 사이가 아니래요. 전태일 죽고 나서 전태일 기념 사업회 사무국장, 초대 사무국장을 맡았고, 전태일의 모친과는 그야말로 뭐 그냥 친자식 같은 그런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엄마처럼 모셨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전태일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일화도 또 잘 알고 있고, 참고로 전태일은요,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남산동인가 뭐 그렇죠. 자, 그렇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한때 지금은 고인이 된 그 노회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변절자다. 김문수가 좌익운동권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영웅이었었는데,
저쪽이 이제 소위 우파 진영으로 넘어가면서 변절자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비난했거든요. 좌익들이 김문수에 대한 엄호 사격을 노회찬이가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그때 초선 국회의원 시절인데 노회찬 하면 완전 좌익이잖아요. 민주노동당 뭐 그런 쪽 아닙니까? 이제 그때 그런 말을 했었죠. 너희들이 김문수를 아느냐? 김문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김문수처럼 뜨겁게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심상정 또한 김문수에 대한 뭐랄까 그 위대함을 인정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심지어는 유시민까지도 한때 김문수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물론 옛날에는 서로 이제 정치 세력이 이제 나눠지면서 경기도지사를 놓고 김문수, 유시민이 붙었죠. 김문수가 재선할 때입니다. 김문수가 이겼죠, 그때. 찾아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대표 시절에, 그때 당시 새누리당 시절이었을 겁니다. 새누리당 맞을 거예요. 한나라당인가? 하여튼 뭐 그때 말이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심사위원장, 뭐 겸해서 모든 것을 정권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려운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공천 심사를 깔끔하게 잡음 거의 없이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어떤 원칙을 갖고 이렇게 공천을 해가지고요. 어려운 국민인데도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그 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정계 은퇴 이제 된 상황처럼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야인으로 있다가 광장에서 이제 아스팔트 우파로서 또 수년간 최전선에서 또 운동을 했었죠. 그리고 우파 유튜브도 뭐 이렇게 한 몇 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자, 이런 인물인데 의외로 이분이 그동안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고 중앙 언론에 이 얼굴이 잘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더욱이 10대, 20대들은 당연히 모르지, 김문수를. 예전에 김문순대 할 때 그때도 그 20대, 30대들인데 그들은 지금 40, 50이 되어 있다고요. 완전 저쪽 이제 좌익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이분이 젊은 세대 쪽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불리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름 석자 알리는 게 지금 너무도 쉽지 않은데 알려만 지면은 그야말로 굉장한 어떤 메리트와 장점 그리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김문수 이분은 요즘요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걸 보면은 물론 어른 세대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배려하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공약들을 많이 발표합니다. 뜯어보면요 하나같이 다 살아있는 공약들이에요. 전부 실효적이고 실시만 하게 되면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저출산에도 그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앞서 방송해드린 이런 내용들이죠. 대학가 반가 월세 1인용 아파트 요새 혼자 사는 가구가 그 800만 정도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 부동산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 현상도 완화된다라고 하면서 이 청년 공약, 젊은 세대를 향한 맞춤형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게 알려지면서요. 청년들 중에서도 너도 나도 이제 김문수를 알게 되었다. 나도 김문수 지지한다라는 그런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청년 단체의 대표가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는 영상을 하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김문수 후보님 지지를 선언하기 위해 나온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회원들입니다. 저희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회원 일동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다음의 7가지 폐악, 원칙 없는 정치폭력, 노동 없는 부정축제, 상도 없는 불법 거래, 인격 없는 욕설 교육, 인성 없는 정신과학, 희생 없는 공복신앙, 양심 없는 공짜 쾌락 이상의 7대 폐악을 바로 잡고 망가진 대한민국을 원칙과 상식의 나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신과 약속한 바를 잘 지키는 올곧은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바, 저희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회원들은 김문수 후보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지지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지 선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순한 국민이 사는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존중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 시작된 갈등과 혐오가 멈추지 않고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갈등과 혐오가 우리 사회 전체를 지옥 불구덩이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유도 모른 채 온몸이 불타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바름과 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름과 덕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바름과 덕을 찾아 실천하고 갈등과 혐오의 지옥 불구덩이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2025년 6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바름과 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바름과 덕은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인간이 적절함을 알고 실천할 때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만이 바름과 덕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개인과 개인 사이의 배려와 적절함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공산당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통제해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국민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과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국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사람과 단체를 목격했고 중국인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과 국민이 통합하고 연대해 국민의 힘이 반드시 이기도록 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유권자 여러분,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국민에게 진짜 대한민국의 길을 물었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보수를 대통합할 수 있는 사람, 제2의 건국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해 나갈 국민 대통령을 찾아내고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분들은 각자 훌륭한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갈등과 혐오의 지옥 불구덩이에서 국민과 나라를 구할 사람은 첫째, 살아온 과정에서 말과 행동의 일관성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산업을 지원하고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은
김문수 후보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지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22일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대표 최인철 외에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의 청년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반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몰랐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 사람이네. 진국이네. 진짜네. 그야말로 투자 대비 만족도가 극강으로 높은 후보가 될 겁니다. 이 보면요, 보통 후보들이 자신의 장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포장을 하잖아요. 이분은 포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야. 포장지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쁜 포장지가 좀 필요한데,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알고 보면은 김문수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